인터뷰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로 유학 겸 이민으로 온 도미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호주로 처음 온 건 20살 때 이제 브리즈번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왔다가 그때 하고 되게 조금만 있다가 돌아갔는데 이게 여운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다시 호주로 올 기회를 좀 엿보다가 저희 가족 중에 이제 큰형님이 애들레이드로 오게 돼서 저도 이제 어떻게 유학 겸 여행 겸 따라오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겸 유학 와서 바로 자동차 정비사 유학을 시작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애들레이드라는 곳은 되게 생소해서 여행 비자로 이제 3개월 동안 있다가 이 날씨도 사실 굉장히 괜찮고 지내볼까 해가지고 3개월 끝난 후에 전 이제 학생 비자로 연장해서 이렇게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동차 정비사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때는 어쨌든 저희가 처음 왔으니까 어학연수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어학연수 3개월 정도 다니고 한국에 돌아가서 학생 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그 정비 학교를 신청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아 자동차 모터큐에서 공업사 안에 있는 기아 자동차 오토큐 서비스 센터에 있었고요. 사고차 수리는 보수적으로 하고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 아니면 고객 응대 그리고 자동차 이제 워런티 같은 그런 모든 사실 일들을 총괄해서 하고 있었죠. 예전에는 사실 처음에 유학원을 통해서 제가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요구 조건은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관여해서 하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학 조건이 굉장히 사실 허술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영어 점수도 입학 조건이 영어 점수가 4점 그러니까 IELTS 4.5점이어서 굉장히 낮은 문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정비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학과가 요리, 정비, 간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이 SA주에 본인이 선택했을 때 제가 전에도 했었고 제가 자신 있는 분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차 정비 쪽으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자동차 정비 학교를 다시 들어간 건데 네. 여기서 어떤 걸 배우셨어요? 사실 여기는 커리큘럼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어라든지 공부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안전교육 같은 게 좀 너무 확실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사실 처음 들어가자마자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하는데 훨씬 더 체계적이고 차근차근 배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학교 자체의 그 커리큘럼 자체가 자동차 내에 있는 부속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기초적인 걸 배우기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동차 정비에 대한 어떤 경력이라든지 미리 배우지 않은 아주 모르는 사람도 처음에 배웠을 때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전혀 문제가 없죠. 학교 다니기 전에 어학 연수를 다녔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그렇게 장벽은 없고요. 자동차 용어가 대부분 또 한국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한국 자동차 용어가 대부분 영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질감도 없었고 그리고 보통 여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저처럼 유학 오거나 이민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사실 영어를 막 굉장히 잘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바디랭귀지도 쓰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영어에 대한 그런 걸림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했던 어학연수 정말 추천하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학연수를 하고 오시는 게 자신감도 좀 더 생기고 그 어학연수가 사실 영어를 배운다기보다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언어기 때문에 더 배움이라기보다 사실 즐기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유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전혀 정보도 없고 그런 학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33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33가 조금 길어요. 그건 한 1년 반 정도 되고 그리고 34 그 다음에 디플로마를 하는데 각각 34가 6개월 디플로마도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또 방학 기간이 여기는 좀 길기 때문에 총 4년이 조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모든 걸 다 해서
34랑 디플로마가 좀 적은 거는 33를 들었을 때 이 선수 과목들을 다 해결됐기 때문에 DA가 줄어드는 거죠, 기간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33가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커리큘럼 과정보다 실습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리고 저희가 33, 4 디플로마 때 플레이스먼트라고 저희 실습을 나가거든요. 그것도 33 때는 저희가 500시간을 그 1년 반 동안 했었고, 그리고 디플로마랑 34는 100시간씩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확 좀 차이가 나는 편이죠. 중간중간 그 한 과목 넘어갈 때마다 어세스먼트가 있기는 한데 어세스먼트랑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렵지는 않고 그냥 조금 친구들이랑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세스먼트다 보니까 33 때는 그래도 영어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좀 힘든 경우는 있는데, 이제 33 1년 반 동안 하면서 그런 한국인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눈치가 있으니까 이제 1년 반 동안 그렇게 설렁설렁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하면서 하다가 34랑 디플로마도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테스트를 볼 때 어렵거나 뭐 어세스먼트를 꼭 통과해야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이걸 하면서 사실 학생이신 분이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도 정비소라든지 공업소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좀 알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정비소나 한인정비소나 아니면은 딜러샵 이런 데 말고 그냥 한국 카센터처럼 하는 운영하는 그런 데에서 알바를 충분히 할 수는 있고, 학교가 주에 3일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야간 청소잡이나 아니면 비는 날은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충분하게 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그리고 또 돈 욕심에 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 학비는 모르겠고 생활비는 어느 정도 충당하시나요? 생활비는 충분히 체당하면서 저는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일할 때는 당연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일을 안 할 때 그럴 때는 충분히 여가 시간도 즐길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유로카에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직장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찾게 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지금 직장은 어떻게 옮기게 됐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첫 직장은 먼저 일했던 그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먼저 직장을 잡아서 일하다가 저를 추천해준 경우고요. 근데 보통 학교랑 좀 큰 정비소들, 이제 딜러샵 같은 경우는 좀 커넥션이 또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또 정비를 하다가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딜러샵 여러 군데 이제 학교 그 선생님 재량과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가 또 추천해가지고 고용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처럼 친구가 이제 추천해줘서 고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된다는 얘기네요. 사실 웬만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 저희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은 다 취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면 그 취업과 사실 영주권은 별개일 것 같은데 맞아요. 영주권은 어떤 경로로 취득할 수 있고 준비하고 필요한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영어 점수가 일단 가장 크고요. 사실 영어 점수만 되면, 그리고 영어 점수 초반에 이제 졸업을 하고 저희가 졸업 비자를 받거든요. 졸업 비자 때는 그러니까 IELTS 영어 점수 5.5가 필요해요. 오버롤 5.5가 필요하고 미니멈 5가 필요한데 에버리지는 5.5가 필요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졸업 비자를 신청하면 졸업 비자가 한 3년 정도 나오는데, 그 기간에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졸업 비자가 나왔고 영주권을 준비하는데, 영주권을 하면 뭐 기술 심사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나요, 본인 같은 경우에? 네, 저 같은 경우는 기술 심사 TRS라고 기술 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을 하면 그 기술 심사에서 한번 이제 체크업을 하러 나와요. 체크업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이 기술 심사는 완료되고, 기술 심사가 끝나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본인은 진짜 한국에서도 정비사로 일했으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정비사로 일했을 때 처음에 호주 와서 정비사하면 요렇겠다 라고 느끼고 지금 느끼는 정비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더 만족하는지 덜 만족하는지 이런 게 다른지 이런.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적응이 되게 안 됐던 게 한국이랑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근데 이게 안 좋게 다른 건 아니고 한국에서 저는 월급으로 받고 여기는 주급으로 2주에 한 번씩 받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저는 한국에서 일할 때 오버타임을 거의 한 30시간 이상을 하고 그렇게 야간 작업을 해야 겨우 한 200만 원 왔다 갔다 이렇게 버는데 여기서는 2주만 그렇게 일해도 똑같은 돈을 버니까 이런 게 가장 컸고 여기서는 그리고 오버타임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오버타임도 잘 안 시켜주고 회사에서 오버타임은 돈을 많이 줘야 되죠. 그거 많이 줘야죠. 그리고 그런데 남아서 작업하면 이제 그 시급의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잘 안 시키려고 하죠. 그 이 영상을 보는 아마 그 호주인의 유튜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한테 이 호주 정비사 유학을 추천하나요? 한국에 정비하시는 분들이 좀 지쳐 있거나 근데 돈도 안 되고 그리고 야근을 해도 많이 이렇게 돈이 안 벌린다거나 이러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오버타임을 해도 그에 응당한 대가가 오고 오버타임 하는 것 자체를 회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는 일 끝나고 회식 자리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회식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 지금 3년 동안 뭐 이렇게 다른 왔다 갔다 일하면서 회식한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4시 반이면 보통 끝나거든요 회사가.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취미라거나 좀 더 여유롭게 제가 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가 생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지쳐 계신 분들이 오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한국에서도 정비사를 하시고 호주에서도 지금 유로카에서 정비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이랑 호주 정비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 호주에서 자동차 정비로 유학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